성공을 위해 맹렬하게 일하는 워커홀릭, 우리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지난 2018년 코트라에서는 한중일 3개국의 연상 이미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워커홀릭과 음악이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삶의 만족도는 그에 비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 취급했다면 이제는 이를 치유하려는 노력들을 조금씩이나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원본이 되는 기사는 미국 쿼츠에서 발행한 것으로 오늘은 이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성공에 집착하는 한국 문화가 마침내 어두운 면으로 다뤄지다. 박초비 씨는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바로 잠시 쉬어가는 일. 21세의 그녀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휴양지, 바로 괜찮아 마을에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스쿠터 공유 스타트업을 성공시킨 사업가 홍동우 씨의 아이디어다. 그는 한국 젊은이들이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도시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를 막기 위해 농촌에 버려진 집을 재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사업을 통해 확보한 돈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남서부 해안도시인 목포의 빈집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 심층 인터뷰 과정을 거쳐 선발된 참여자들은 6주 동안 다양한 관심사를 탐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시골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홍 씨는 이곳을 한국 청년들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이제 실패를 포용하려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잠시 꿈을 접었던 박 씨. 그녀는 언젠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 음악 프로듀서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느끼는 한국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괜찮아 마을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성공에 대한 막대한 압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것이 강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 한국인들이 받는 이러한 압력은 경제, 학업, 가족, 외모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성공에 대한 굶주림으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러한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를 일종의 지옥의 풍경으로 묘사하는 말들을 유행시켰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말한다. 이전에 우리는 성공의 표본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고 성공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성공과 경제적 성취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올해 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낮은 행복도와 높은 자살률 등의 원인을 탐구한다. 한국은 이러한 사회적 우려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010년 핀란드에서 창설된 국제 실패의 달과 2017년 개관한 스웨덴 실패 박물관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패 박람회를 개최했다. 제2회 서울 박람회는 Fail Better라는 주제로 개막했다. 이 슬로건은 언뜻 직관적이고 잘 맞는 슬로건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한국에서 이것은 조급한 슬로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비록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졸자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 갇혀있다. 또한 삼성,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으로 일하지 않는 청년이라면 항상 해고의 잠재적인 위험에 놓여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매년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2020년 보고서에서 평가한 우리의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 153개국 중 66위를 랭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절대적인 순위가 낮다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이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경제지표와 건강지표는 최상위권이지만 여타의 항목 순위는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라는 측정지표는 142로 최하위권. 기사가 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최하위권 지표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결과가 아닐까. 서울의 거대한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잔디밭. 여기서 열린 실패 박람회. 이곳의 참석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파산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스들을 관람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또한 실패한 기업가들의 제품을 전시한 부스들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인 한동석 대표. 그는 프린터 카트리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했었지만 이러한 그의 첫 번째 사업의 결과는 실패였다. 처음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예고된 실패를 두고 고민하기도 했다. 40대 스콧 박 씨는 불경기로 인해 직물 제조 사업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실패 박람회를 찾았다. 현재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는 글로벌 무역 둔화로 인한 역풍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박 씨는 해고를 강요당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똑같다고 말한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좋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는 게 무척 두렵다. 한국에서 실패하면 바로 밑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조, 정신건강과 관련된 테마는 이 한국의 실패 박람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해먹이 걸려있고 타로 카드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세션이 그곳에는 있었다. 체험, 실패와 공감하라 라는 해당 섹션의 문구. 이는 이제 한국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낳은 가장 어두운 면을 수면 위로 끌어내 밝히려는 본격적인 시도를 상징한다. 박람회가 끝난 후 며칠 뒤 한국 정부는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했다. 2011년 이후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지난해 자살한 사람의 숫자는 전년 대비 9.7% 증가로 돌아섰다. 올해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7명으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 한국에서 자살은 2018년 10에서 39세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 문제는 자살뿐 아니라 가족살인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경제적 실패와 자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4년 코리아 헤럴드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한국인들은 재정적 문제를 자살을 고려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실패에 대해 한국인들이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 그리고 자신들과는 다른 고위층들의 손쉬운 성공에 대한 분노,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박람회를 둘러싸고 있었다. 박람회를 조직한 행안부 윤태호 부국장은 말한다. 우리는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실패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장려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프로듀서를 꿈꾸던 박초빈 씨는 괜찮아 마을 지원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한 지 약 2주 만에 답을 받았다. 아쉽게도 그녀는 참여자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선택되지 않은 것에 실망한 그녀. 말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경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사에 등장한 박 씨. 그가 말한 또 다른 경쟁이라는 말이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치열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일면 당연한 부분일 겁니다. 다만 실패의 관용적인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도 더 큰 성공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회가 열심히 달려온 근본적인 이유, 결국 이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실패에 대한 관용, 좌절에 대한 치유. 이제 우리 사회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올 때,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관용적인 사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